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2차원, 3차원 작성할 수 있고 누적, 비누적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 세로 직사각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항목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나 히스토그램과 같은 항목 개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차트가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값의 범위라든가 특정 척도 배열,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가 없는 이름 등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적이에요. 누적의 세로 막대형. 얘는 누적이라는 개념은 전체 항목 중에 각 값의 기여도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0% 기준 누적 세로형, 얘는 각 값의 100분율이에요. 전체 항목 중에서 각 값의 100분율, 그래서 100% 기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차원 개념, 3차원의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의 누적, 3차원의 100% 기준 누적,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묶은 세로 누적, 그 다음에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 3차원 묶은 세로, 3차원의 누적, 그 다음에 3차원의 100% 기준 누적, 그 다음에 3차원의 세로 막대형, 말 그대로 3차원 개념의 막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꺾은 선형인데, 꺾은 선형은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한다. 데이터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 선형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된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꺾은 선형, 시간이나 정렬된 항목에 따른 추세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 선형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누적 꺾은 선형,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정렬된 항목에 따른 각 값의 기여도, 그 추세를 보고자 할 때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 얘는 이제 100분율.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이렇게 표식이 있어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 누적 꺾은 선형, 또 표식이 있는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3차원 꺾은 선형이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원형 차트인데요.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원과 같은 형태인데, ON이 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축이 없다. 당연히 원형 차트니까 원과 같은 형태, 원은 영어로 한 개, 그래서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갖고 있다. 그다음에 축이 없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항목의 값들이 합계의 비율로 표시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원형 차트다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계열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조각의 시작각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각마다 다른 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또 뻥을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형,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원형 차트고, 3차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형 대 원형 차트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주 원형에서 일부 값을 추출해서 두 번째 원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값 그룹을 강조할 때 사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백분율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원형 대 원형 차트예요. 이번에는 이제 원형 대 가로막대형, 원형 대 이렇게 가로 형태. 그래서 주 원형에서 일부 값을 빼내서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결합한 거. 그래서 값 그룹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 조각은 마우스 끌기로 서로 분리 가능하지만 막대 조각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넛 매우 중요합니다. 도넛 같은 경우는요,
원형 차트는 한 개의 계열이지만 도넛 차트는 여러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여러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도넛이에요. 도넛.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계에 대한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을 표시할 때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넛 구멍 크기 당연히 조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도넛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바깥쪽 고리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가능해요. 그리고 도넛형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상 줄 수 있는 거고,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도넛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다. 뭐가? 도넛형. 가로 막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막대형 차트와 유사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세로 막대형하고 가로 막대형, 갑축과 항목축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막대형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값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차트고,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하냐면 축 레이블이 긴 경우나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사용한다. 가로 막대형,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축 레이블이 긴 경우나 그다음에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가로 막대형 차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묶은 가로 막대형, 묶은 가로 막대. 그러니까 항목 텍스트가 매우 긴 경우, 그다음에 차트의 값이 기간일 때, 그다음에 누적 가로 막대. 얘도 각 값의 기여도, 그다음에 100% 기준, 100분율, 그다음에 3차원 묶은 가로 막대, 3차원의 누적, 그다음에 3차원의 100% 기준 누적. 이번에는 이제 영역형인데요. 영역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이 센텐스 그대로 나와요.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차트가 바로 영역형 차트예요. 영역형. 그리고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 센텐스 그대로 나왔을 때 영역형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역형,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값의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누적 영역,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값의 추세, 그 다음에 100% 기준, 얘는 마찬가지로 100분율 추세,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그 다음에 3차원 영역, 3차원의 누적, 3차원 100% 기준 누적. 그래서 영역형이 언제 사용되는지, 데이터의 변화 추세, 그 다음에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 영역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이 분산형 차트예요. 분산, 흩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Y 차트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분산형 같은 경우는 막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 요 센텐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산형 XY 차트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요 센텐스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바로 분산형 차트다라는 거.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값축이다. 그래서 아까 XY 차트라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분산형 이렇게 이제 점으로 흩어진 정도. 그래서 값을 점으로 비교, 값이 가로축 순서에 없거나 별도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더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곡선이 있는 분산형, 곡선으로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직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 그다음에 직선이 있는 분산형, 그리고 또 하나 거품형, 거품 형태로, 그다음에 3차원 효과의 거품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이 거품형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데이터를 거품 크기로 표시한다. 요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두 값이 아닌 세 집합을 비교한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데이터는 거품 크기로 표시한다. 세 집합을 비교한다. 이렇게 세 개의 계열이 필요하더라라는 거. 거품. 그다음에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분산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운다리에.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거품 그러면 세 개의 데이터 계열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주식형인데 주식형 같은 경우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얘는 이제 주식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가, 저가, 종가, 그다음에 시가, 고, 저, 종,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량, 시가 이렇게 주식형 차트가 나눠져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차트가 표면형 차트인데요. 얘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 최적의 조합, 표면형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형 차트는 데이터 계열이 두 개 이상일 때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차원 표면형, 그 다음에 3차원 표면형인데 골격형 이렇게 그 다음에 표면형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본 느낌 이게 바로 조감도 표면형인데 골격형 조감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형태의 조감도 차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 그러면은 표면형이에요. 방사형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방사형이라는 것은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방사형 차트를 보면 가운데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더라. 그리고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뻗어나온 값축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성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하더라. 또 하나 조심하실 거 가로 세로 축이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방사형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여기 3차원 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사형, 표식이 있는 방사형,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방사형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외에 이제 트리맵이라는 거 데이터를 계층 구조 보기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다루는 범주 수준을 비교할 때 간편한 방법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썸버스트 얘는 이제 계층적인 데이터를 표시할 때 적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분포 내의 빈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 빈도 계급 구간, 우리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빈도 계급 구간으로 그룹화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을 써요. 바로 그거고.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상자 수염이라는 거는 수염이라는 선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자 수염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4분의 수로 나타내고 평균 및 이상값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상자 수염. 폭포 같은 경우는 재무 데이터의 누계 합계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양수와 음수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재무 데이터이기 때문에. 깔때기형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내, 그러니까 처리 내 여러 단계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이 점차 감소하는, 그래서 가로, 막대, 깔때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합 차트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죠. 매우 중요합니다. 혼합 차트. 여러 열가행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합이에요. 차트가 두 개가 짬뽕되는 거.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결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조축과 함께 표시되고 차트 분석이 용이하더라. 단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차원 차트를 혼합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의 보조축, 그리고 누적 영역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조합 이렇게 나눠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혼합 차트. 이렇게 사용자 지정 조합. 그 다음에 이중축 차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중으로 차트를 나타내는데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데이터 계열 간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데이터 계열이 2가지 이상일 때 사용되는 게 이중축 차트예요. 그리고 이중축으로 나타낼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계열 옵션에서 데이터 계열 지정에 보조축을 설정하게 되면 혼합 차트에서 보조축이 설정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중축 차트. 지도 차트는 이제 뭐 지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스파크라인인데요. 스파크라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추세를 시각적으로 요약 표시한다. 그래서 한 셀의 크기에 맞는 작은 차트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라인. 지금 실적 추이, 실적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 스파크라인, 우리 꺾은 선형을 누르고요. 스파크라인 만들기 데이터 범위 B의2에서 E의2고 그 다음에 위치 범위를 F의 2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삽입에 열 가겠습니다. 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의2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스파크라인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파크라인 탭에 오게 되면 지우기에서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됐네요. 이게 바로 스파크라인이다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